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터키 리라화 위기를 한번 휙둘러 보겠습니다. 달러 리라 환율입니다. 1달러를 사려면 몇 리라를 줘야 하느냐, 그런 표시죠. 18리라를 넘을 정도로 폭등했다가 지금은 12리라로 폭락해 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은 저리 가랍니다. 리라화의 가치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폭락 이후에 급반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연초에는 7점 몇 리라 주면은 1달러를 샀는데 지금은 12리라 넘게 줘야 합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도 잘 되고 좋지 않느냐 싶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정도 것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리라화로 표시한 브렌트 원유 가격입니다. 연초에 비해서 3배 넘는 수준으로 올랐다가 지금도 2배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기름값이 이래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이 난리죠. 하지만 터키에 비해서는 3발의 핍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 흰색 선은 터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전년동을 비롯 인플레이션이 2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항상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처럼 수시로 더욱 솟구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돈 가치가 이렇게 급히 하락하면은 사람들은 그 돈을 버리고 다른 돈을 바꿉니다. 리라 예금을 찾아서 리라를 빌려서 달러를 사면은 대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이 차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파란색 선, 리라화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까만색 선, 리라화 예금의 증가세는 고꾸라집니다. 아주 이례적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심각한 다이버전스의 원인은 다른 심각한 다이버전스에 있습니다. 흰색 선은 터키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노란색 선은 터키의 정책 금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해서 잡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터키 중앙은행은 최근 이렇게 연쇄적으로 금리를 대폭 내렸습니다. 리라화를 빌려서 달러를 사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금리가 인플레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예금은 하면 할수록 더 손해입니다. 빨리 찾아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결국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리라 예금 금리보다 달러가 더 오르면은 그 차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라 예금 금리가 연 15%인데 1년간 환율이 20% 상승한다면은 정부가 5%를 예금주에게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납니다. 굳이 리라 예금을 인출해서 달러를 살 필요가 없겠죠. 약효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폭등하던 환율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폭락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터키 인플레이션과 외환시장 불안의 근원이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고금리 때문이다 라고 수년째 주장해 왔습니다. 기업들이 높은 이자 비용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바람에 물가가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들을 연이어 경질해 가면서 강압적으로 금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널리 통용되는 이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행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고 리라화 가치를 폭락세로 이끌었습니다. 환율이 이제 안정됐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터키의 정책금리 15%는 물가 상승률 21.3%보다 훨씬 낮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뛰면은 정부가 물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재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경제학 박사님들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민첩합니다. 눈속임이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